그냥 우리 센터는 시설이 너무 좋으니까 금액 그냥 올릴 거야. 요즘엔 다 시설 좋은데요. 우리가 회원님들을 어항으로 생각했을 때 물고기가 있어야 거기에서 PT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건데, 보통 이거를 채워놓지 않고 그냥 비싼 어항이니까 비싼 물고기만 들어와를 기다리고 있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.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쉬운 방법은 금액을 내리면 됩니다. 내리면 되는데 그 내리는 것도 기준이 있죠. 네, 그 기준은 센터를 평수를 기준으로 내가 유효회원을 몇 명을 둘 건지가 우선 먼저인 것 같아요. 저희 대표님들이 항상 많이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그러면 언제 때 금액을 올려야 돼요? 라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. 근데 그 금액을 올려야 되는 때는 당연히 그 대표님이 정해야 되는 거지만, 근데 제가 내린 결론, 제가 내린 기준은 그 센터 만약에 100평이다 그러면 곱하기 유효회원을 인당 몇 명 할 거냐가 먼저인 것 같아요. 내가 곱하기 5로 해서 유효회원을 500명 채우겠다 하면은 적어도 그래도 200명 정도는 금액을 그대로 두고 그 다음부터 금액을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, 그냥 우리 센터는 시설이 너무 좋으니까 금액 그냥 올릴 거야. 요즘엔 다 시설 좋은데요. 그러니까 대표님들은 정확한 기획을 갖고 계산을 갖고 센터는 운영을 해야 돼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되게 좋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100평에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거를 그냥 500이라고 유효를 500이라고 쳤을 때 내가 일단 세일가로 나는 나중에 4만 원을 받을 건데 지금은 3만 원만 받고 있어 라고 하면 200명까지는 내가 3만 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0명은 4만 원으로 해서 채워나가는 식이다. 그렇죠.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시설업이기 때문에 시설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수입니다. 근데 그 고객 수를 내가 100평당 3명을 잡을 건지 4명을 잡을 건지는 그 대표님의 그 아이템이겠지만, 보통 그렇게 정확한 유효회원 수를 정해놓지 않은 채로 그냥 금액만 고집을 하면 절대 그 센터가 유지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. 우리가 회원님들을 어항으로 생각했을 때 물고기가 있어야 거기에서 PT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건데, 보통 이거를 채워놓지 않고 그냥 비싼 어항이니까 비싼 물고기만 들어와를 기다리고 있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. 그러면은 500명인데 채워졌어. 4만 원 받아서. 근데 우리가 러시아워라 그러죠. 아침 9시에서 12시까지, 그 다음에 오후 5시 반부터 9시, 10시 이때까지를 러시아워라고 하고, 나머지 이제 점심부터 저녁까지의 빈 시간, 이런 데들은 차라리 조금 더 싸게 해주기도 하나요?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저희는 시간을 대비해서 월세를 내는 시설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시간이 비어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냥 계속 월세가 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빈 공시간을 저는 어떻게 채워넣느냐가 중요한 그 주의 미팅 안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주제로 그거를 기획해서 운영을 해 가셔야 되는 거죠. 네. 이거 너무 좋은데. 그러면 대표님께서 저는 지금 얘기 너무 좋았어요. 500명이 맥시멈인데 200명까지는 3만 원, 300명부터는 4만 원인데, 이거를 지금 이 기준 말고도 이걸 바꿔야 되는 시기나 그런 것들이 존재하나요? 아니면 어떨 때 이런 걸 바꿔서 써먹었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? 사실상 센터 운영에서는 프로모션이 가장 중요합니다. 저는 프로모션 없는 헬스장은 저는 한 군데도 없다라고 생각해요. 저는 한 군데도. 그러네요. 진짜 돈 있는 센터는 프랜차이즈지만 안 하죠. 근데 네. 그런 데들은 거의 없고 그쵸. 1%, 2%? 네. 보통은 프로모션이 없는데요. 네. 프로모션의 금액을 짜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저는 항상 유효회원 대비수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유효회원 수가 만약에 우리가 많이 떨어졌다, 네. 저조하다, 그러면 우선은 저는 금액을 낮추느냐 보다는 내실부터 봐야죠. 내실이 저는 등록 후 3개월 그리고 만료 전 3개월을 저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고객이 등록을 했으면 한 달 동안 이 고객이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게 원래 FC의 역할인 거고요. 만료 전 3개월 동안에는 이 고객이 만료가 되니 어떤 플랜을 잡고 어떻게 다시 운동해야 된다라는 플랜을 세워주는 게 원래 FC의 역할인데, 재구매가 안 되면 유효연수가 점점 줄 거잖아요. 그럴 때는 금액을 한번 다운을 시켜서 모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럴 때는 이제 금액을 다운시켜서 다시 유효연수를 다시 맞추는 거죠. 회원들과의 관계는 트레이너가 더 많이 부딪히는데, 맞습니다. 근데 등록 후 3개월을 관리라는 게 인사 요 정도, 그리고 약간의 홀티칭 정도인데, 근데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. 맞습니다. 그 말씀이 맞는데, 저는 한 달에 신규를 등록할 수 인원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 FC 분들이 그 분들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어려울까라는 의문이 들어요. 우선 이 분들이 운동 잘 하고 계세요?
적응 잘하고 계실까요? 진짜 문자 하나거든요. 이 고객은 문자를 하나 받아도 누구누구 님으로 나가는 게 낫지 그냥 안녕하세요 어디입니다. 이거는 정말 달라요. 그러니까 단체 문자로 보여지냐 아니면 개인 문자로 보내는 네. 게 차이구나. 저는 그냥 개별 문자 나가서 네. 잘 하고 계시냐. 그리고 장기 미출석자 분들한테는 또 전화해서 회원님 홀딩해드려요? 운동하셔야죠. 이렇게 말 한마디가 저는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. 네. 생각이 많아지네. 맞아요. 네. 그래서 말이 너무 멀리 왔는데 좋은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은 궁금할 것 같아요. 등록 후 3개월, 만료 3개월. 사실 1년을 등록했는데 이런 식으로 연락만 6개월간 해줘도 이 정도 해줬으면 다 해준 거거든요. 재구매로 많이 돌아오고요. 네. 그리고 저는 이 대표님들 또는 중간관리자는 이 FC분이 맨날 머리 쥐어짜서 문자 나가는 것보단 그 틀, 등록하고 1개월 때는 이 문자 나가, 등록하고 2개월 때는 이 문자 나가죠. 이렇게 그 틀을 짜놓는다면 FC분은 진짜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. 대표님은 다 짜놨다는 얘기예요, 그러면? 저희는 저희 시스템에 저희 회사 관리자분들이 5분 있는데 네. 그 5분마다 멘트들이 짜 있습니다. 그 저희 회사에서 만든 시스템에서는 5분이서 짜놓은 멘트를 분기별로 업그레이드 하죠. 그리고 이제 센터에다가 이렇게 보내라 라고 그 전달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럼요. 이 FC라는 업무가 진짜 할 일이 많거든요. 고객 관리, 뭐 센터 관리, 그리고 뭐 홍보 관리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대표님들은 FC가 또는 중간 관리자가 일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저는 대표의 역량이라고 봅니다. 제가 그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딱 이겁니다. 센터를 리딩하셔야지 센터를 감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숫자로 운영하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매주 그 숫자로 플랜을 세우고 매주 그 숫자로 기획을 해서 그거대로 일을 했을 때 안 된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감정적으로 감으로 운영하시는 방식은 저는 계속 힘들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